우리 숙제가 있었죠? 자, 숙제를 한 친구들이 질문이라는 걸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문이 안 나온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는 몇 개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55쪽에 9번이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PPT 있는데. 에이, 그냥 하자. 보세요. 여러분. 미지수가 나오면 이 정도면 최상위권 문제거든요.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우리가 풀어내는 방식대로 풀을게. 지금 물질 X Ag이 녹아있는 100g의 X 수용액을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X 수용액이 100g 있고요. 여기에 X가 Ag 녹아있어요.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의 용액 10ml를 취해서 부피 플라스틱에 넣고 중류수를 가해서 전체 부피를 100ml로 만든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얘를 10ml 취했어요. 얘를 10ml 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부어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몰롱도를 물어봤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런 게 논리사고 문제예요. 우리가 풀이 방식대로 본다면 여러분, 얘는 g인데 얘는 밀리리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를 무엇으로 바꾼다? 밀리리터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로 갔을 때 과연 몇 배수가 곱해지느냐에 따라서 얘 몰수가 결정되는데, 여러분 우리 이거 적어본 거 기억나요? 100g 중에 Ag이 있다 하나 더 적어야죠. 몰수. 얘 분자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봐요. X의 분자량은 스몰 x인 거예요. 이거 진짜로 바꿔요. 1몰이 몇 g이라고요? Xg이에요. 그런데 지금 Ag이라고 써 있으면 이거예요. 몇 몰일까요? 이게 이렇게 X분의 A를 곱해야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곱하는 거죠. 고로 얘는 X분의 A몰이 되는 거죠. 여기다 씁니다. X분의 A몰. 자, 요 틀은요, 그대로 가도 봐. 얘 밀리리터로 요거 바꾼 값 있죠. 요 밀리리터로 바꾼 값을 가도 얘는 안 변해요. 우리는 100ml에 몇 몰이 녹아있는지를 알아야 몰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요. Ag은 X분의 A몰인데 100g에 들어있어요. 그때 우리는 10ml를 여기서 취할 겁니다. 그럼 얘는 도대체 몇 ml짜리냐?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밀도가 필요합니다. 밀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밀도가 d/ml라고 되어 있어요. 1ml가 몇 g이라고? dg입니다. 1ml가 dg. 그럼 지금 몇 g입니까? 100g입니다. 100g. 얼마 곱했죠? d분의 100을 곱하면 100g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곱합니다. 얼마가 됩니까? d분의 100ml가 되어서 이게 지금 d분의 100ml인 거예요. 자, 봐요. 100g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역시 똑같아요. d분의 100ml에 이만큼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얘를 10ml로 바꿔봐요. 이렇게. d분의 100을 10ml 바꾸려면 얼마 곱하면 10이 되죠? 10분의 d를 곱하면 되겠죠. 10분의 d를 곱하면 얘가 10ml가 되잖아. 그래서 이 몰수를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10분의 d를 그대로 곱해주죠. 균일혼합물이라 비례식대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죠?
10x분의 AD 몰이 됩니다. 그리고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어도 이 안에는 그대로 이게 있는 거예요. 얘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여기까지 이해 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몰농도는 얘가 몇일 때가 몰농도예요? 1000일 때가 몰농도잖아. 이때가 몰농도잖아. 얼마 곱해야 1000이 되죠? 10이요. 곱하기 10이요. 그래서 10을 곱하면 x분의 AD 몰이 되어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 부른다? x분의 AD 몰농도라고 부릅니다. 알았습니까? 됐어요? 자, 좀 빨리 푸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냥 자기가 저 방법 내가 이해 간다 그러면 보세요. 문풀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선생님하고 두 번째 이제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풀이 시간을 접하면 이런 방법 말고 또 빨리 푸는 요령을 가르쳐 주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차피 얘 10ml를 취했는데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얘가 얼마가 됐냐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지금 이 과정에서 얘가 100g에 이만큼 몰수가 들어있거든요. 100g에. 그죠? 그럼 10ml는 과연 몇 g에 해당되는가를 알면 돼요. 10ml는 몇 g이에요? 밀도가 저렇게 써 있으니까 이건 우리는 얘를 ml로 바꿔서 풀었지만 지금 밀도라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밀도라는 얘기를. 얘가 그램 단위인데 우리는 ml로 바꿔서 풀었지만 이 ml를 다 g으로 바꿔버리면 문제가 쉬워져요. g으로 바꿔버리면. 지금 우리가 ml로 다 바꿔서 풀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과정을 보시면 1ml가 dg인데 그러면 10ml는 몇 g에 해당돼요? 10dg에 해당돼요. 10dg. 알았어요? 10dg에 해당된다고. 다시 말하면 얘는 10dg짜리라고요. 알겠어요? 100g이 10dg이 되려면 얼마를 하면 돼요? 100g이 10dg이 되려면? 역시 10분의 d를 곱하는 거죠. 그럼 10d가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래 놓고 얘를 g으로 바꿨으니 여기다 부어가지고 100ml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얘가 여전히 이렇게 있잖아요. 100ml는 결론은 물을 분 거니까 상관은 없어요. 이만큼 있다는 겁니다. 얘가 10dg에 이만큼 있다고요. 그러면요 이 중간 과정이 생략되고 1000ml는 몇 g이지? 1000dg이 돼요. 1000dg. 이해 가세요? 자, 지금 10ml가 10dg인데 얘는 이제 100dg이 될 거란 말이야. 맞지? 10dg, 100dg. 그럼 여기 100dg이 1000dg이 되려면 결국 여기다 10만 곱하면 돼요. 10만. 알겠어요? 그게 똑같은 답이 나와요. 지금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화학 2를 들어가면 거기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문제를 지금 푸는 과정에 나왔는데 이거 내신에 나오면 푸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이 이어진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용액만 부피로 바꾼 거지 이 값은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봐요. 100g일 때 이만큼 들어서 그걸 ml로 바꿔도 얘는 그대로 따라가요. 여기로. 그리고 이거에서 1로 갈 때 요것만 배수만 따라가 주면 몰수를 구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아무리 물을 부어서 100을 만들든 500을 만들든 상관없어요. 얘는 그대로 갑니다. 여기. 물을 분 거니까요. 다만 얘가 500이면 곱하기 2하고 100이면 곱하기 10하고 해서 요 값을 바꿔주기만 하면 몰농도가 된다는 거죠. 요 과정을 연습하시라고. 어렵죠? 그죠? 이거 최상위권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다음 또 질문. 10번 보세요, 여러분. 10번. 자, 10번은 무슨 문제냐면요. 한쪽은 퍼센트 농도를, 한쪽은 몰 농도를 준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봐봐요. 가는 0.1%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부터 풀어 놓으세요. 이거부터. 어떻게 했죠? 보세요. 퍼센트 농도
용액 몇 g에 100g에 이런 거죠. 포도당이 몇 g 있는 거예요? 0.1g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됐어요? 포도당 분자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분자량 180이라고 되어 있죠. 180. 이게 무슨 뜻이죠? 1몰이 180g 있는 꼴이에요. 그럼 몇 몰이겠습니까? 그냥 쓰세요. 180분의 0.1몰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 0.1g으로 바뀌니까. 그럼 이것도 바뀌어야죠. 180분의 0.1. 이게 좀 불편하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1800분의 1몰이다. 이렇게 분수로 쏘느라고 계산도 하지 마세요. 가는 풀어냈어요. 이제 나를 풀어봅시다. 나는 0.1몰 농도 포도당이라고 했어요. 그럼 또 어떡하죠? 요것만 풀어내세요. 요것만. 됐어요? 어떻게 풀을까요? 용액 몇 밀리리터 속에 1000ml 속에 포도당이 몇 몰? 10분의 1몰이 있는 거 0.1몰이니까 그럼 포도당 몇 g이 될까요? 1몰이 180g이면 10분의 1몰은 18g이 됩니다. 요거 풀었죠? 자, 이제 봐봐요. 그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바꿀게요. 수용액 1리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00g 중에 이렇게 있는 놈인데 1리터로 바꾸면 이거 1000ml잖아요. 1000ml. 그럼 뭐가 필요해요? 바꿀 때 뭐가 필요해요? 밀도가 필요하잖아. 밀도 얼마라고 돼 있어요? 1g/ml래요. 밀도가 1g/ml는 뭔 뜻이냐면 1ml는 그냥 1g이라는 얘기니까 이건 몇 g이다? 1000g이라는 뜻이에요. 1000g. 100g이 이만큼 있다고요. 100g이. 100g이 이만큼 있으면 1000g은요. 10배 해주면 돼요. 이거 10배 하면 뭐 나옵니까? 일단 질량은 1g이 뜨겠죠? 질량은. 그 다음 몰수는요. 180분의 1몰이 뜨죠. 그 수용액 1리터 안에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1g과 180분의 1몰. 그 다음 얘도 원하는 게 부피가 500이거든? 500으로 바꿉니다. 500으로 바꾸면 2분의 1로 줄인 거니까 얘는 몇 몰? 20분의 1몰이 들은 거고 9g 있는 거죠. 9g. 요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게 나고 요게 가가 되는 거죠. 이거 갖고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같이 변하게 해놓고 그러면 기억, 가와 나의 몰농도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몰농도란 1000ml에 몇 몰 있냐잖아요. 1000ml에 180분의 1몰 있잖아요. 얘는 1000ml에 10분의 1몰 있고 몰농도 같아요? 다르죠. 당연히. 틀렸습니다. 가와 나의 퍼센트 농도는 같다. 얘는 0.1%라는 거 됐어요. 끝났어요. 1리터가 있든 2리터가 있든 쟤는 0.1%예요. 그러면 얘는 과연 몰농도, 퍼센트 농도는 얼마 될까? 이걸 갖고 구해도 되고 이걸 갖고 구해도 돼요. 퍼센트 농도는 똑같아요. 뭐를 선택하는지는 여러분들 마음이야. 그럼 한번 볼까? 얘 갖고 배울게요. 얘거 가지고. 밀도가 똑같이 1g/ml 했으니까 이거 1000g입니다. 용액 1000g에 18g 있다고. 용액 1000g에 18g이 있고 곱하기 100을 해봅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1.8%. 그럼 얘도 1.8% 나와야 됩니다. 500은 그냥 500g이잖아요. 500g. 밀도가 1g/ml니까 500분의 얼마 있죠? 9 곱하기 100 해도 1.8% 나와요. 균일원화물이니까. 그러면 얘는 0.1%고 1.8%니까 훨씬 큰 거죠. 이해 갔죠? 가와 나를 혼합한 용액의 몰농도는 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둘을 혼합하면 일단 부피를 먼저 보세요. 얘가 1리터니까 1000이죠. 얼마 이거? 합치면 1500입니다. 부피가 1500ml에 몇 몰이 들었나 보세요. 180분의 1몰. 얘는요. 20분의 1몰입니다. 여러분 20분의 1몰을 분모를 180으로 바꿔봐요. 180분의 9몰이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180분의 10몰이 됩니다. 됐죠? 몰농도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여러분? 1000일대로 바꿔야 돼요. 1000일대로. 1000일대로. 그럼 얼마를 하면 되죠? 여기다 15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1000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15분의 1을 곱하면 여러분 요거 2, 그죠? 이거 3, 결국은 38에서 540분의 2가 되고 이거 약분하면 나와요. 이거 약분하면. 알았니?
1이 9, 이거는 2는 4, 270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혼합한 용액의 몰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디귿만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봐요. 대신에는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 안 나와요. 다만 풀이 과정을 잘 보세요. 얘들을 합쳤어. 1500이야. 부피가. 몰수도 합쳐야죠. 그 안에. 그때 우리는 그걸 다 더한 값을 놓고 1000일대로 바꿔놓으면 몰농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다음. 어려워요. 지금 질문한 거 다 어려운 문제예요. 왜? 답이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요. 다음. 12번 가보세요, 여러분. 12번. 자, 이 문제를 보시면 금속 X가 포함된 탄산염의 열분해 반응에서 양적 관계를 어쩌고저쩌고 써놨습니다. X가 들어가면 무조건 어려워.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양적 관계에서는 개수가 되게 중요하거든. 자, 12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화학 반응식은 다 써줬습니다. X2CO3 있고, 그 다음에 X2O 써 있고, 그 다음에 CO2 써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얘입니다. 얘. 보세요. 기체라고 돼 있으면 얘들이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개수비는, 몰수비는, 부피비가 다 성립하고요. 나머지는 개수비는 몰수비밖에 성립 안 해요. 기체가 아니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 도가니에 얘를 넣고 질량을 측정한 후 도가니를 가열하면서 2분마다 질량을 다시 측정했다고 했죠.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얘를 넣고 반응을 하면, 도가니에 넣어놓으면 얘는 날아가요. 얘는 날아가니까 질량이 자꾸 준다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알았습니까? 먼저 누구부터 보냐면 도가니 질량이 210g이라고 써 있습니다. 도가니 질량이 210g이라고 써 있으면 거기 문제에 얘 질량을 넣고 측정을 했다고 그랬거든. 알겠니? 그러면 얘는 원래 질량이 몇 g이냐는 거예요. 원래 질량이. 먼저 여러분 0일 때 얼마예요? 시간을 잘 보세요. 0일 때 247g이에요. 이게 전체 질량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X2 CO3만의 질량을 구하셔야 됩니다. 누굴 빼면 돼요? 210을 빼세요. 210을 빼면 몇 나와요? 37g이 뜰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37g이 원래 출발 물질이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X2CO3에다가 도가니까지 합친 거예요. 이것까지 합친 값이라고, 이게 247이. 알겠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누구다? 37g입니다. 사실은 그걸 몰라도 되는 게, 자, 거기 2분일 때 얼마예요? 245g. 몇 g이 줄었어요? 2g이 줄었어요. 여기도 2g 줄어야 돼, 그럼. 여기 210을 빼보세요. 그럼 35g 나오죠. 역시 줄었어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반응 전에 이 37g이 있었는데, 자, 37g이 있었는데 2분 후에 얘 질량이 그대로 37g이 돼야 되거든. 근데 2g이 줄었다는 건 얘가 2g만큼 발생해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밖으로. 알았어? 2g이 발생해서 나갔다고. 그러면 이거는 반응을 한 게 누구냐라고 따졌을 때 얘하고 얘하고는 1대 1로 반응했거든요, 지금. 알았습니까? 얘는 1대 1로 반응했거든, 지금 몰수비가. 그러면 분명히 화학식량을 준다면 이 문제가 풀려요. 무슨 말이냐? 거기에 X는 임의의 원소 기호고 원자량은 C가 10이고 O가 16이랍니다. 여러분, 얘 분자량 얼마 나올까요? C가 10이고 O가 16인데 이게 두 개 있으면 44라는 값이 나와요. 됐어요? 44가 나옵니다. 이해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셔야죠. 지금 2g이 발생했으면 저게 몇 몰이냐? 이거예요. 44분의 2몰이요.
왜요? 자, 봅니다. CO2의 분자량이 44인데 이거 가짜잖아. 1몰이 몇 g이라는 얘기라고? 이거요. 그럼 지금 2g은 몇 몰이겠습니까? 이거겠죠. 이해 갔어요? 그럼 44분의 2몰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도 44분의 2몰이 반응했다는 뜻이라고. 1대1이니까. 알겠냐? 44분의 2몰이 반응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과연 얘가 37g이 모두 반응했느냐? 그건 아니거든. 37g이 모두 반응한 게 아니야. 쟤도 지금 일부는 반응했고 나머지는 남아있을 거라고. 우리는 발생한 CO2만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니네들 맨 뒤에 시간을 한번 잘 봐봐. 시간. 질량이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가 있지. 18분일 때 얼마니? 225. 20분일 때도 225. 55쪽. 알았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총 몇 g이 반응을 했다라는 결론이 나와. 봐라. 여기 18분일 때 반응은 끝난 건 알겠지? 얘가 지금 몇 g이야? 225g인데 여기서 210을 빼봐. 이렇게 되잖아. 15g이 남아. 맞지? 그러면 처음에 37g이 있었는데 얘는 총 몇 g이 날아간 거야? 22g이 날아간 거잖아. 다시 말해서 X2CO3가 반응을 했어. 봐라. X2CO3가 37g이 반응을 했는데 반응 전이야. 반응을 했어. 얘들이 1대 X2O죠. 1대 1로 반응을 한 거야. 저 반응이 끝났다는 얘기는 얘가 모두 반응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이거 뭐 생겼겠지? 그리고 얘가 얼마 생긴 거야? 자, 지금 몇 g이 남았다고 그랬어? 15g이 남았어. 그지? 그럼 처음에 37g이었는데, 그지? 얘는 22g 생긴 거라니까? 이거 어떻게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여기 22g이 생겼지만 얘는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저울에는 재지지가 않아. 그리고 얼마가 남은 거야? 15g이 남은 거야, 15g. 그래서 얘가 15g 여기 써 있는 거야. 얘는 없고. 다 반응했다는 거지. 저 반응이 완결됐다는 얘기야. 끝났다. 반응물은 하나도 없다. 그럼 15g 누구냐? 얘 거다 이거야. 그럼 나머지 22g은 나간 CO2다. 둘이 합치면 37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갖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보세요. 1대1이니까 얘들이 몰수비가 1대1이니까 얘 분자량은 44거든요. 그러면 이 44가 22g이 되면 이건 계산할 수 있죠. 몇 몰이에요? 2분의 1몰. 그러면 자, 얘는 2분의 1몰입니다. 이게 생성되었다고요. 그러면요, 쟤랑 쟤랑은 1대1이니까 이게 2분의 1몰이 생성된 거라면 얘는 2분의 1몰이 사라진 거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2분의 1몰이 몇 g이다? 37g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얘들의 화학식량은 1몰일 때 질량이니까 몇 배 주면 된다? 2배. 그거 얼마 나옵니까? 74가 나와요. 됐어요? 74 떴어요? 자, 이게 X 뭐예요? 2CO3예요. 얘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만 빼면 되잖아요. 요거 빼세요. 요걸 구해서 빼라고요. 탄소 하나에다가 산소가 그럼 얘가 12고 얘가 16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값이 되게 작아지는데? 그죠? 값이 되게 작아지죠? 엄청 작아지는데? 계산을 뭐 잘못했나? 아, 뭘 이걸 구하고 있지? 이거 구하면 되는데? 이거 구하면 더 간단한데? 그죠? 왜 저 반응물을 구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요거 구하면 더 간단해요. 여러분, 여기도 봐봐요. 요거 몇 몰 생겼어요, 요거? 2분의 1몰 생겼죠?
그러니까 2분의 1몰이 15g이야. 얘도 역시 2분의 1몰이 생겼겠죠. 맞죠? 같이 1대1이니까. 2분의 1몰이 15g이면 1몰은 30이 되거든요. X2 5니까 이건 얼마란 얘기예요? 16. 그리고 5는 16이잖아. 그러면 빼면 14가 되죠? 얘가 14가 남죠? X2가 전체 14가 나요. X는 7이 떨어져 있네. 7. X 원자량은 7이에요. 7. 이거 갖고 구하면 되는데 이거 뭘 어렵게 이걸 구했지? 이걸 구해도 답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2분의 1몰이니까 저 값을 갖고 풀면은 좀 큰 값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 갖고 풀면 끝나요. 이거 갖고 풀면. 알았습니까? 저걸 구해도 나오겠는데 계산을 잘못했구나. CO3면 12, 44에다 60 나오네요, 이거. 그죠? 이걸 갖고 구해도 됩니다. 여러분, 얘가 전체 1몰이 얼마 나온다? 74지만 CO3가 60이거든, 60. 그죠? CO3가 60이니까 이거 빼면 14가 떨어지는데 이게 X2 거거든, X2. 결국은 X는 7 나와야 돼. 이것도 7 나오고 이것도 7 나와요, 구해보면. 근데 이게 훨씬 쉽잖아. X2 5밖에 안 되니까. 이거 복잡하게 이거 구할 필요 없이. X는 7이 떨어져요, 7이. 근데 이런 문제가 내신에 나온다? 안 나오죠, 당연히. 내신은 죽어도 못 내요. 왜? 상위 4%도 못 풀어요, 잘. 왜 못 푸냐고요? 시간 때문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치? 그럼 이건 뭐하냐? 니들이 풀어보면서 아, 저렇게 문제가 전개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라고요. 알겠어요? 또 질문? 몇 번? 54쪽에 8번이요. 여러분 8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거 역시 문제가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 출제자가 뭘 갖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이 의의만 찾으세요. 일단 여러분 이런 화학반을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책에서 보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 무조건 2라고 해서 개수, 그리고 나머지 개수 다 1이야. 그리고 CO2. 그럼 문제는 얘하고 얘 관계를 진짜 많이 묻는다고 했거든. 문제를 보자. 숨겨놨네. 스몰 a 2지 뭐. 스몰 b 1이고요. x CO2입니다. 일단 이건 하나 건지고요. 알겠습니까? 자, CaCO3의 질량 W1을 측정합니다. 얘 W1 g이에요. 써놓습니다. 이렇게 식미에다가. 그 다음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염산만 구하면 되는데 뭔 묽은 삼각 플라스크까지 다 더합니까? 상관없어요. 반응이 끝나도 삼각 플라스크는 변하지 않으니까. 일단 얘가 W2g. 됐어요. 다시요. 이거를 합친 양인데 상관없다고 이게. 상관없어요. 왜? 반응이 끝나면 W1 플러스 W2가 돼야 되는데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죠? 얘가 빠져나가니까. 이해 갔어요? 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요. 끝을 막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뭐 솜으로 막거나 이러거든요. 왜 솜으로 막느냐? 얘도 수증기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막느라고 그래요. CO2만 나가게 하려고. 솜은 물은 빨아들이지만 CO2는 안 빨아들이거든. 하여튼 그렇게 실험을 한다는 건 이 실험은 반드시 질량이 주는구나. 그런데 질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준 만큼의 CO2 질량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 문제 자체가. 봅니다. 달을 보니까 나의 삼각 플라스크에 CaCO3를 넣어서 봐. 얘를 넣어서 실험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다 넣어서. 반응이 완전히 끝난 후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을 했는데 자 보세요. W1을 몇이라고 썼고요. X g이라고 놓고요. 이렇게. W2를 뭐라고 놨습니까? 이거 삼각 플라스크 합친 거잖아요. 얘가 330.0g이라 유효 숫자까지 써줬네요. 다음에 W3가 이게 반응 전이고요. 반응이 끝냈더니 W3가 얼마예요? 거기에 331.12g이 나왔습니다. 얘들은요, 여러분, 얘하고 얘는 같지 않아요. 만약에 같게 되려면 CO2 질량도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 둘이 더해야 이게 질량이 같아요. 알았어요? 둘이 더해야 질량이 같아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건 여러분, 필요한 건 바로 디귿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디귿 때문에. 자, 먼저
거기 보시면 기억은 누구나 풀 수 있거든요. 기억은 어떻게 풀어요? A, B 더하면 3 나와야죠. 3. 2하고 1이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다음 발생한 X의 질량을 물어봤는데 여러분 X의 질량은요. 무엇으로 풀어야 되느냐?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보세요. 얘 몰수가 얼마인가 계산해 보세요. 그럼 얘 화학식량을 줘야 되잖아요. CaCO3. 이거 화학식량 다 주어집니다. 100이에요, 100. 좀 재수없으면 CA는 몇이고, 뭐 40이고, C는 10이고, 이렇게 합니다. 저 CaCO3 100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으면 편해요. 그러면 얘 몰수는 얼마예요? 100분의 X몰이거든요. 제가 100분의 X몰 반응했으면 얘도 100분의 X몰 나와요. 100%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얘도 100분의 X몰이 나온다고. 1대1이니까. 그런데 이거랑 얘 몰수랑 같았는데 얘 몰수는 또 어떻게 계산돼요? 분자량이 44예요. 얘는 분자량이 44. CO2는. 그 다음에 CO2 질량. 이걸 구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구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330 더하기 X에서 331.12를 빼면 돼요. 다시요. 요 값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가 나간 질량 어떻게 구한다고요? W1 더하기 W2가 반응 전의 질량인데 여기서 W3를 빼면 구할 수 있다고요. 기잖아요. 질량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구해봅시다. 얘를 X로 놓고요. 330이라고 놓고요. 여기가 331.12라고 되어 있으면 이 값은 X 마이너스 뭐가 되죠? 1.12가 돼요. 이렇게. 맞죠? 여기다 넣습니다. 마이너스 1.12요. 그렇다면 이 값을 그대로 계산을 해봅시다. 이렇게. 대각선. 오케이? 44X는 마이너스 얼마? 이거 바꾸면 112가 나오겠죠. 이렇게. 맞죠? 그렇다면 얘는 몇 X가 1로 넘깁시다. 이게 양수고 계산하기 편하니까 이거 66X가 돼요. 이렇게요. 알겠어요? 그럼 X 값을 구하는 거죠. 약분해서 푸세요. 약분해서. 이거 33이고 66이 아니죠. 미안해요. 56이죠. 아, 부끄럽네. 빼기도 제대로 못해요. 56이죠. 일단 2로 약분을 해볼까? 아니야. 8? 8로 약분해보자. 7, 1은 8, 1은 8, 4 이렇게 되겠나요? 맞죠? 그럼 X는 얼마 나와요? 2가 나오나요? X는? 됐지? X가 2면 질량은 떴겠죠? X를 2를 놓고 풀면 여러분 여기 2 넣어봐요. 몇 몰이에요? 100분의 2몰이요. 자, CO2는 분자량이 44예요. 1몰이 44g인데 100분의 2몰이면 일단 여러분 2몰은 88g인데 100으로 나눠봐요. 0.88g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0.88g. X는 0.88g이에요. 니은 맞아요. 그 다음에 반응한 염산의 양을 물어봤거든. 얘들아, 이 반응한. 염산 앞에 2가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2. 그럼 얘는 몇 몰이 반응할까? 얘들이 100분의 2몰이 지금 다 반응한 걸 X가 2로 나왔으니까 100분의 2몰, 쟤도 100분의 2몰. 그럼 얘는 100분의 4몰이 됩니다. 2배니까요. 됐죠? 그런데 얘들을 이렇게 풀었어요. 44분의 X-1점이 얘들아 요거의 몇 배? 2배란 말이야. 2배. 개수가 2니까. 알겠지? 그래서 22분의 이렇게 해야 정답이야. 2배니까. 그래서 여기 답은 니은 하나다. 알았지? 자, 지금 내가 풀어주는데 니들이 만약에 풀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 시간 몇 분 걸릴 것 같아? 5분 넘어. 막 계산하다. 아니 문제 읽다가 한 1, 2분 소비하고. 내신에는 절대 안 나와. 알았냐? 쫄지 말고 아 이렇게 풀었구나. 이 문제의 핵심이 뭔지 아냐? 여기에 있어. 핵심은. 잘 봐. 항상 얘하고 얘는
1대1인 거야. 1대1. 알았지? 제 화학식량 100짜리하고 CO2 화학식량 44는 알아두면 편하다. 알았지? 그러면 이 식이 성립하거든. 100분의 X몰은 이렇게 성립. 알았지? 그리고 이 문제는 항상 전체 질량이 반응 전에 있다면 반응 후는 질량이 무조건 줄어. 누구만큼? CO2만큼. 알겠어? 그래서 CO2 질량을 이렇게 측당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다. 됐어. 그걸로 끝이야. 계산은 나중 문제야. 알겠지? 다음 또 50페이지요. 50페이지 9번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얘랑 유사한 문제거든. 잘 봐봐. 똑같은 문제예요. 얘는 그런데 화학식 다 줬고 여기 또 X로 써놨잖아. 이거 CO2겠죠? 이거 하나 맞췄네요. 그죠? CO2 됐습니다. 자, 문제에서 실험 가를 먼저 보세요. 여러분 실험 가. CaCO3 1g 옆에 써놓으세요. 몇 분의 몇 몰? 100분의 1몰입니다. 그거. CaCO3가 화학식량이 100이니까 100분의 1몰.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죠? CaCO3하고 CO2는 1대1이니까 X는 1대1이거든. CaCO3랑 그 위에 있는 건 X로 표현됐죠? 걔들이 개수가 1대1이기 때문에 CO2도 100분의 1몰 나와요. 무조건. 그런데 그거 어떻게 구하냐고. 잘 봐라. CaCO3 질량 1g이라고 써있고 가에 반응 전 묽은 염산이 담긴 플라스크 질량이 132.7이면 얘들 전체 질량은 얼마다? 133.7이야. 133.7 반응 전에. 그럼 반응 후를 빼봐. 133.7에서 133.26을 빼보라고. 0.44 나와. 무조건 0.44. CO2 화학식량이 44잖아. 그럼 이것도 100분의 1몰이야. 이해가냐? 그러면 당연히 나는 100분의 3몰일 거 아니야. CaCO3가. 그지? 100분의 3몰이면 얘도 몇 나와야 돼? 100분의 3몰이 나와야 돼. 그럼 0.44의 3배가 얼마인가 봐봐. 1.32g 아냐? 이것 역시도 나야 나. 3 더하기 132.7 얼마니? 135.7이지. 거기서 134.38을 빼면 1.3이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 반응물이 늘어났더니 생성물도 그대로 늘어났다는 얘기다. 이해 갔어? 그럼 지금 계속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면 마지막 달을 봐라. 5g이지. 그럼 걔 100분의 5몰이거든. 그럼 얘가 반응이 계속 일어났으면 얘 몇 몰 나와야 돼? CO2. 100분의 5몰 나와야 돼. 다시 말해. 0.44g이랑 가값의 5배. 얼마? 2.2g이 나와야 돼. 5배. 2.2g이냐? 따져봐봐. 132.7에서 5g 더하기 132.7에서 136.38을 빼버리잖아? 똑같이 1.32가 나와. 똑같이 1.32. 반응 끝났다는 얘기야. 이미 나에서 반응은 끝났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 왜? 발생한 그 차가 CO2 질량이 일정하잖아. 알겠어요? 반응이 끝났다는 얘기라고.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 염산이 있잖아. 염산이 한계 물질인 거야. 염산이 일정량이라 CaCO3를 아무리 넣어도 염산이 반응이 다 끝났다는 얘기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기억, 가에서 발생한 X양은 100분의 1몰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탄산칼슘이 100분의 1몰이기 때문에 얘도 100분의 1몰이에요. 나에서 발생한 X의 부피요? 여러분 아까 얘 몇 몰 나왔다고? 100분의 3몰 나왔다 그랬잖아. 100분의 3몰. 니네 1몰의 부피가 얼마래? 22.4래. 그거에 100분의 3. 알았냐? 100분의 3. 3을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눠봐. 22.4에서 3 곱하면 뭐 나와? 67.4 나오지? 그 100으로 나누면 0.672 리터 나오지? 밀리리터로 바꾸면 672ml죠. 니은 맞아요. 그래서 됐죠? 리터를 밀리리터로 바꾼 것 뿐입니다. 그 다음 디귿. 나와 다에서 반응한 CaCO3는 같습니다. 왜? 염산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똑같이 100분의 3몰 반응했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거 자꾸 풀어줄수록 선생님이 자꾸 미안해지는 건 뭘까? 그치? 이거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완자가 이쪽 문제가 터무니없이 어려워요. 내신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질문을 들었을 때 아,
이런 유형의 문제들, 제가 보기에 여지껏 한 5년, 4년 동안에 이쪽에 내신에 나온 문제를 보면 탄산가스 문제, 이런 문제 한 문제도 나온 적 없었어요. 너희들한테는 쾌재죠. 나온 적 없었어요. 이거 시험지에 이만큼 나오잖아요. 시험지 한 4장, 5장 될 거예요. 원래 3장이 끝이에요. 시험지는 24문항, 25문항. 근데 이거 하나 들어가면요, 문제가 뒤로 다 밀립니다. 양이 있기 때문에. 긴 문제 못 내요. 다만 굉장히 긴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내요. 기출문제. 특히 둔산여고 이런 애들. 그러니까 몇 개 있어요. 둔여, 충남, 그 다음에 보문, 중앙, 대성은 뭐 걔들은 막 살벌하게 나와요. 대성. 이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출이 나온다는 거죠. 기출이. 근데 최근 기출이 안 내고 또 옛날 고전, 막 그쪽 기출 문제를 내보내긴 하지만 이런 문제는 고전 중에서도 곰팡이가 포복히 앉은 문제예요. 근데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얘하고 얘만 나오네요. 둘만 계속. 그리고 최소 개수가 얘만 혼자 2고 얘는 CO2라는 건 안다면 기억 니은은 맞춰요. 알겠어요? 기억 니은 맞춘다고. 최소. 알았어? 다음 또 질문. 몇 쪽, 몇 쪽? 51쪽에 14번. 여러분 14번 봐봐요. 이거 완전히 무슨 문제인 줄 아냐? 지각 판단 능력? 무슨 얘기냐면 너 이거 맑게 알아들을 수 있어 없어? 그거야. 내 말 들어봐. 문제 하나도 읽지 마. 그림만 딱 봐. 그림만. 뭐라고 되냐? 화살표 위에 증발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농도가 진해졌겠냐 옅어졌겠냐? 그래, 그거야. 내 말 들어봐.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에 염화나트륨의 양은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안 변했다니까. 염화나트륨의 양은 안 변했어요. 물만 날아갔다니까. 말 그대로 찌개를 끓였더니 이런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럼 오른쪽이 훨씬 농도가 진해졌겠죠? 그걸 알고 들어가는 사람이랑 증발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막 혼돈되면 증발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들어가거든. 그러고서 이제 보는 거야. 문제를 봐봐. X몰농도 염화나트륨 수용액 100ml에서 물을 증발시켰더니 부피가 50이 되었대. 알았냐? 부피가 50되었대.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내 말을 들어봐. X몰농도 100ml는 그 안에 NaCl이 몇 몰 있을까? 니들이 X몰농도만 나열해봐. 1000에 X몰이 있는 거지. 그럼 100에는 몇 몰 있겠어? 10분의 X몰 있겠지, 당연히. 그 10분의 X몰이 나의 몇 몰 있을까? 10분의 X라니까 거기도 똑같이. 다만 나를 몰농도로 바꾸려면 용액이 부피가 1000이 돼야 되잖아. 얼마 곱할래? 20. 그럼 10분의 X에다 20 곱해봐. 뭐 나와? 2X. 오, 농도 2배 세졌구나. 이거야 그냥 확인이. 뭔 말인지 알겠어? 농도가 2배 세졌구나. 그러면 기억. 몰농도는 나가 가의 2배다. 맞는 말이잖아. 다음 니은. 가에 NaCl 2분의 X몰을 더 녹이면 나와 같은 몰농도가 된다. 니네 아까 가에 몇 분의 몇 몰 있다고 했어? 10분의 X몰이 있지. 그럼 2분의 X는 10분의 몇 X야? 5X지. 10분의 5X잖아. 2분의 X는. 그럼 더해봐. 10분의 X 기준에 있는 애랑 10분의 5X 더하면 10분의 6X지. 100ml에 10분의 6X라고. 1000일 때 10을 곱해봐. 6X 몰라. 이게 같냐 얘랑? 난리도 아니지. 틀렸다고. 디귿. 나의 중류수를 가해서 200을 만들었어. 얘들아, 중류수를 가해서 200을 만들어도 계속 10분의 X지. 자, 몰농도 구하려면 1000이 될 때니까 얼마 곱해야 돼? 5 곱해야지. 그럼 10분의 X에다 5 곱해봐. 10분의 X에다 5 곱해봐. 2분의 X잖아. 2분의 X. 됐냐? 그렇다면 나는 아까 2X였잖아. 2X였지. 얘는 지금 몇 X고? 2분의 X고. 얼마 줄었어? 4분의 1 줄었잖아. 맞잖아. 그래서 X라고 안 줘. X 미지수로 줬다고 쩔지 말라고. 그냥 분수 써놓고 풀면 돼. 그대로. 그러니까 뭐냐?
앞으로 니네가 선생님 말을 잘 믿어봐. 공식을 갖고 접근을 하잖아. 그러면 막 문제 풀 때 의심이 생겨. 이 공식이 맞나? 그런데 지금 푸는 것처럼 선생님이 1000일 때 어떻고 500일 때 어떻고 막 바꿔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개념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해 갔어? 그걸 써놓고 보면 문제가 궤도를 물어봐. 계속. 알았어요? 다음. 야, 오늘 니네 회로가 약간 부하가 일어났을 것 같아. 그죠?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문제를 안 풀 거예요. 대신에 수업이 시작되면, 다음 시간부터 수업이 시작되면 제가 여기에 있는 뒤에 수능 실전 문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씩을 꼬박꼬박 풀어줄게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산을 넘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에베레스트 산을 넘었잖아. 그렇게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매일매일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뒷동산이 되는 거야. 알았냐? 그래서 한꺼번에 니들을 막 풀어갖고 꼭대기 올라가다 거기 죽으신 분 있죠? 말을 실수하면 안 되겠네요. 처음부터 그렇게 막 계속 탁탁거리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씩. 알았어? 조금씩 헬기로 내려놨다가 비행기로 갔다 또 그냥 던졌다. 뭐 이래가지고 계속 올라왔다 내려오면 거기가 다 산이 어떤 구조인지는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매 시간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하나씩 내가 풀어줄게요. 그때마다 계속 보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페이지. 이제 여러분 2단원 들어가요. 아유. 무슨 세계래요. 여기가. 여기에 대한 소개를 짤막하게 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자기가 적어도 이제 뭐 붙여야 되니? 얘보다 큰 거 있지, 얘보다 큰 거. 그거 딱 붙여야지, 이제. 2단원이 들어갔잖아. 있니? 나 있었는데? 부끄럽네. 읍슈? 이것만 있고? 아니야, 있을 거야. 혹시 견출지 없는 사람? 있다. 색깔이 안 예쁘다. 심지어 더럽다. 하도 들어있어. 근데 몇 개 빼면 괜찮겠지? 쓱 됐어. 자, 자기 필요한 분 지금 붙이세요. 너는 빨갱이. 그 다음 너는 파랭이. 다음 초록색. 파랭이. 그 다음 너는 빨갱이. 또 필요한 사람? 됐어요? 2단원 다 붙였습니다. 자, 2단원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죠. 여기가 무슨 세계래요? 원자의 세계라고 하거든요. 자, 자기가 선생님 유독 저는 어떤 계산 같은 거 잘해요. 뭐냐? 이런 거. 1, 3, 5. 그 다음 여기 누구 나올까? 이런 거. 이게 수열출이잖아요. 기잖아요. 이런 거 말고도 수열출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규칙성을 자기 숫자 같은 걸 되게 잘하는 친구들은 여기가 되게 유리합니다. 그럼 여기가 도대체 뭘까요? 여기는 화학 중에 이겁니다. 분석화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단원은. 뭐 하는 거냐? 팩트를 알아내는 거예요. 팩트. 규칙성. 알았어? 그래서 여기는 숫자를 몇 개 외우셔야 됩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 알았지? 그럼 이쪽이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뭐냐? 원자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원자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막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과정에서 원자의 모형을 점점 우리가 아는 거,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모형의 발전사를 배웁니다. 그리고 분명히 전자라는 건 여러분들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건데 그들의 실체를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아, 이런 의미도 좀 그런데. 야, 단도직입만. 세범아, 너 행복해? 어이씨, 너 그냥 그렇다고 하면 또 할 말이 없네. 행복해? 딱히. 야, 자기 지금 행복한 사람 손 들어봐. 한 명은 들자. 아, 야, 부끄럽게 한 명도 없냐, 씨. 야, 행복 지수를 내가 100으로 잡았을 때 50은 넘는다. 나는 그래도 50은 넘는다. 야, 니네 어디 뭐 카불에서 왔냐? 아프가니스탄? 이씨, 금방 탈출했어. 왜 이래? 이 행복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네?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 한번 사지. 그럼 뭐 행복 지수 7 막, 그죠? 엄청 올라갈 텐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행복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그렇게 막 들었을 때, 아, 따뜻하다. 아, 그리고 좋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뭔지 설명을 못 하잖아, 그게. 뭔지 설명을 못 하잖아. 물론, 나이가 들면 행복은 뭡니까? 그럼 가방 쓱. 행복 뭡니까? 자동차 삑삑. 뭐 이러겠죠. 보여지는 것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 원자의 세계는요, 그런 행복과 사랑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확률로 다 구해요. 확률로. 안 보이니까.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지죠. 야, 안 보이는 거를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숫자화 시켜야 돼요. 숫자화 시켜. 이미 인간은 숫자에 대한 기본 규칙성을 다 알고 있는 거 알죠? 컴퓨터가 다 이진법으로 되잖아요. 1과 0. 응? 1, 0이 뭐냐 그랬더니 애들이 1과 0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진법은 이거요. 뭡니까? 이거 이진법으로 바꾸면. 소리 난다, 안 난다예요. 불을 껐다 켰다고요. 이게 이진법입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그걸로 정보를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도 있고요. 땅땅땅땅 이런 정보도 있고요. 1과 0으로. 알겠습니까? 1과 0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정보를. 그래서 어떤 애는요, 1을 막 2만 개 써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0 하나 있고 뭐 이런 거, 정보가. 그게 이진법이거든요. 근데 1, 0을 표현하기 되게 컴퓨터가 계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진법을 쓰는 거거든. 그 선생님이 니네들 막 계산할 때도 숫자 나열해서 막 약분, 이게 이진법의 원리를 이용한 거야. 쭉 나열해놓고 잘라내는 거. 그래야 실수가 줄거든. 무슨 컴퓨터라고, 그지? 너희 암기왕 뭐 6자리 계산 다 하고.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산하는 방법을 자꾸 봐서 니들화 시키려고 노력해. 이쪽은 그런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숫자화 시켜서 주기율표 선상에 20번까지 있는 원소들을 어떤 규칙성을 따라서 얘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곳이야. 20번까지 어떻게 되겠어? 외워. 주기율표 외우라고. 이왕 화학의 세계에 접어들었으면. 알았냐? 딴 것도 아니야. 20번까지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잘 들어. 맨 윗줄에 2개 있어. 이제 몇 개 남았어? 18개 남았지? 그 다음 줄에 8개 있어. 그 다음 줄에 8개 있어. 이제 총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어. 맨 밑에 2개 있어. 2882야. 외우나? 아니야? 수, 헬, 리베, 붕탄질, 삼풀레, 남아, 알, 규인왕형, 악칼카. 이래. 악칼칼카. 이게. 알았어? 이 순수를 외워놔. 충분히 외워줘야 되고, 그래야 이해가 간다. 여기는 분석화학이잖아. 외워야지. 분석을 할 거 아니야. 어날리시스야. 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모르면 어떻게 분석을 해? 이해 갔지? 20번까지 외워라. 나중에 내가 막 찌를 거야, 니네한테 질문. 알겠니? 자, 첫 번째로 그럼 뭐 하겠냐? 원자부터 파고 들어가겠지. 첫 번째가 뭐냐? 원자의 구조야. 자, 보자. 오늘 우리가 문제 푸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요. 1시간을 허비해. 문제를 풀다가. 이게 굉장한 거죠. 근데 아까 풀면서 생각했어요. 이거 매 시간 10분은 문제 풀다 끝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갑자기 소름이 쫙. 사실 문제를 푸는 게 화학은 되게 중요해요. 제가 또 얘기했죠. 개념이 20%고요. 문제 풀이가 80%예요. 사실은. 화학은 그런 곳이니까 풀이하는 것에 겁은 먹지 맙시다, 우리. 풀면서 보자고요. 자, 1번 원자의 구조. 이거부터 보자.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렀니? 수소. 틀렸어. 끝에 꼭 원자를 불러야 돼. 철수, 씨 이런 것처럼 얘들은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이렇게 불러야 돼. 얘들이 원자가 아니면 뭐가 되는 이제 물질이 되잖아.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것들이 특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되려면 여기 붙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알았니? 그런데 금속만은 나트륨 원자도 될 수 있지만 금속도 될 수 있어. 나트륨 금속. 물질과 원자가 동시 존재한다고. 금속만은. 비금속들만 이렇게 표현하거든. 알았어요? 우리는 그런 원자를 지금부터 핵자부터 출발해서 전자까지 쭉 두루 살펴볼 거예요. 알았어요? 먼저 원자의 구조부터 들어가도록 합시다. 앞에 뭐 리뷰 보지 맙시다. 원자의 구조. 원자의 구조. 조금만 더 하고 한 5분 쉽시다. 조금만 더 하고. 원자의 구조를 보려면 과학사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거든. 기본 과학사를 설명해 줄 거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과학사는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데 어떤 학교는 이걸 묻기도 해요. 도대체 얘는 언제 발견되냐 이런 거. 잘 들어보세요. 전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전기학이 살짝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만 기억합시다. 어떤 수용액이든 어떤 원자든 전하를 띠는 입자가 존재한다면 안정한 상태는 무조건 양전화와 음전화 합은 0이 돼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음전화를 띠는 걸 여자로 취급하고 양전화를 띠는 걸 남자로 취급한다면 이 세상도 안정하다면 남녀가 구성 비율이 똑같아야 돼요. 아셨어요? 우리나라는 누가 많아요? 그건 알잖아요, 여러분들. 고귀한 존재들. 알잖아. 값이 폭등하고 있죠. 저값들. 물론 거기에 저도 포함됩니다. 많아. 너무 많아. 그러면 너희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남자가 많아? 그럼 어딘가는? 그죠? 왜? 자연은 1대1이니까. 그 아마존에 여성 국가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상상력이 나온 거죠. 이 세상은 어쨌든 1대1일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너네도 우리나라만 이렇게 남자가 많은 거지 어디 가면 여자가 많겠지.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귀한 몸들, 흔한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많으니까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려면 몇 명은 뭐 아프리카 쪽으로 가야 될 애들도 그죠? 신문과를 구하러. 하지만 명심하세요. 전하를 띤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수용액이든 어떤 물질 아니든 합은 0이어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게 깨지는 건 뭔가 에너지가 들락날락 할 때 그게 깨져요.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들은 전자를 유심히 볼 건데 앞으로 내가 화학은 뭐의 학문이다 그러면 전자라고 대답하세요. 화학은 뭐의 학문이라고요? 전자의 학문입니다. 전자가 움직이면 화학 변화예요. 무조건. 알았죠? 전자 숫자가 달라지면 화학적 성질이 바뀝니다. 쉽게 말할까요? 양이온 되면 전자 잃어버리죠. 음이온 되면 전자 들어오죠. 화학 변화예요. 성질도 바뀌어요. 나트륨이라는 금속은요. 손으로 살포시 쥐었을 경우 이거 살포시 날아가요. 여기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여기도 날아가요. 알겠습니까? 폭발한다고요. 나트륨이라는 금속.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나트륨 이온은 물속에서 안정하게 있죠. 성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거 마시면 아이고 짜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그러면 원자의 구조를 밝히기 위한 과학자들의 실험은 뭐부터 시작되느냐? 얘부터 시작됩니다. 이름이 참 좋죠. 골트, 슈타인. 이게 이제 독일어 쪽, 그쪽 언어인데 골트라는 게 골드예요, 골드. 그리고 슈타인 그러면 여러분 스톤 알아요? 스톤? 돌멩이.
그걸 거기서 슈타인 이렇게 부릅니다. 금동이 아저씨라고 부르세요. 알겠어요? 금동이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가 뭐를 발견하냐면 얘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라는 아주 작은 입자 속에는 원자가 가장 작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내요. 이 안에는 또 양전할 때 입자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거든요. 알겠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혼자 모든 실험을 구성해서 한 건 아니에요. 크룩스라는 사람, 외과 의사가 뭐 진공관 안에서 뭐 X선을 발견하고, 지금의 엑스레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X선인 거야. 그냥 X선을 발견하고 그 실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점 높은 전압을 줄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양극선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원자 내부에는 양전할 때 입자가 있구나라는 걸 발견한 거죠. 있구나. 걔가 누군데요? 양성자. 그런 말은 못했어요. 그냥 캐소드 레이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만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사 얘가 나와요. 톰슨. 자, 과학사를 알려주는 거죠.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과학은 우연인데 그 당시에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엄청 싸웠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러면서 엄청 싸웠다고요. 뉴턴이 죽기 전까지는 빛은 입자야 끝이에요. 뉴턴이 최고였거든요. 뉴턴이 가만히 있다가 야 기차 바퀴 네모나 끝이에요. 누구도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뉴턴이 딱 죽자마자 파동성을 제시하던 과학자들이 저기 빛은 김치 파전 뭐 이러면서 계속 파파거린 거죠. 그래서 곳곳에서 빛이 파동이라는 증거가 막 나와요. 그래서 한때 또 입자성 그러니까 뉴턴 파도리라고 해야죠. 그쪽 애들이 막 밀린 거죠. 이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실험을 하나 하는데, 여러분 파동과 입자의 가장 큰 차이는요, 파동은 매질이 있어야 돼요. 매질이 있어야 가요. 매질이 있어야.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건 여러분과 나 사이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죠. 음파는 파동이에요. 그런데 빛은 진공을 통해서 옵니다. 그것도 발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옛날 과학자들은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 에테르라는 물질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파동이라고 주장하려면 매질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진공이라는 거 알았잖아. 그때 이 과학자가 주장한 게 바로 빛이 진공을 향해서 쭉 지나간다는 걸 알아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톰슨은 음극선을 실험하게 되는데 전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얘가. 입자 이름을 얘기했어요. 이거 전자야. 골드슈타인은 양전할 땐 입자가 있긴 한데 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얘는 음전할 땐 입자, 전자. 이렇게 발견되니까 이제 과학자들 중에 그렇다면 얘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까? 수많은 시간이 지났겠죠.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방사선이 발견되거든요. 퀴리 부인 해가지고요. 이 방사선 중에 양전할 때는 알파선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알파선을. 그 다음부터 방사선 연구가 활발하거든. 방사선을 갖고 실험을 하는데 이때 얘가 이걸 발견하게 돼요. 원자 내부에는 핵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핵. 근데 그 핵 속에 바로 이 양전하를 띤 입자들이 모여 있다는 걸 알아요. 양전하를 띤 입자들이 그 안에 모여 있구나. 그래서 걔 이름을 양성자라고 최초로 이름을 붙입니다. 러더퍼드가. 그래서 어떤 책을 찾아보면 양성자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러더퍼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골드슈타인이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양성자라는 이름을 딱 붙인 사람은 러더퍼드예요. 그럼 양성자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누굴까요? 골드슈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은. 정리를 딱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 이렇게 핵이 발견되고 전자가 있다는 거 알았고, 그러면 무슨 의문이 드냐면, 아니 어떻게 양성자가 어떻게 모여 있을 수가 있지? 플러스인데 서로 밀어낼 텐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 팩트는 밝혀졌거든. 있어. 양성자들이 모여 있어. 그럼 그렇게 모이게 하는 뭔 힘이 있을 거야. 남자애들끼리 모여 있어. 웃기죠. 남자애들끼리 모여 있어. 그럼 거기에 뭐 중성인 뭐 그런 애들이 있나? 뭐 이런 거죠. 젠더 뭐 이런 애들이 있나 거기에. 그죠? 그래서 찾은 사람이 체드윅이라는 사람. 이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중성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얘 때문에 양성자들이 몰려있구나, 거기에. 핵자들이 몰려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물리학은 핵자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자, 이제 입자들의 위치까지 다 알았어요. 그럼 뭐가 이제부터 궁금하냐? 왜 원자들은 반응을 하지? 이런 거예요. 왜 원자들끼리 반응해서 화합물이 되지? 그때 이제 전자들은 어떤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질 거다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가 도망가고 에너지를 잃으면 전자가 또 떨어지고 그래서 그 전자 모형을 가장 간단한 수소 원자로 표현한 과학자가 보어예요. 보어라는 과학자가 전자가 도는 껍질을 주장합니다. 전자 껍질 모형. 보어론에 와서 이게 만들어진 이거. 여러분 이게 어디 표시냐 이거. 방사선 표시죠.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껍질. 중심에 점이 핵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한 100년, 200년이 흘렀나요? 그 정도 흐르고 나서 얘가 나옵니다. 현재 오비탈 모형이라는 말 그대로 확률함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확률함수. 슈레딩거라는 과학자들의 그 사람이 그냥 재미삼아 풀어봤던 미적분학 때문에 슈레딩거 방정식이 출현하게 되고요. 파울리 베타가 참여를 해서 이제 양자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양자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양자라는 개념을 제가 정확하게 얘기는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니네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근데 나도 잘 이해를 못해요. 양자를 전 세계에서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있다?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니들 수준에서는 제가 이해시킬 수 있어요. 양자에 대해서는 여기서 가르쳐 줄 거고 양자에 대해서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다만 알면 니들은 이해됐다고 생각해요. 답만 맞으면 이해된 거지 뭐. 그지? 그래서 그렇게는 알려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과학 3다. 여기까지 가고 끝이에요. 원자 구조에서. 알겠지? 5분 쉬었다 오세요.